전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정체불명의 굉음. 그런데 이제는 그 굉음이 한 국가를 향한 공격 수단이 되어 국제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데, 바로 미국과 쿠바의 소리 전쟁이었다. 2016년 쿠바의 수도 아바나. 주 쿠바 미국 대사관에 정체불명의 괴소리가 울려 퍼진다. 미국 대사관 직원들은 두통과 메스꺼움, 그리고 어지러움과 이명을 호소하다. 결국 청력을 상실하고 어머나. 뇌 손상까지 입고 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음파 공격이라 불렀다. 음파 공격에 분노한 미국은 쿠바의 전면 부인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있는 쿠바 외교관을 추방, 쿠바에 있는 대사관 직원들을 철수한다. 미 연방수사국 FBI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음파 공격의 주범은 끝내 찾지 못한 채 사건은 미스터리로 남게 되는데, 음파 공격으로 생긴 기이한 증상을 아바나 증후군이라고 불렀다. 하바나 증후군. 그리고 2018년 사라졌던 소리는 다른 곳에서 다시 들려온다. 공중에서도? 중국의 미 영사관 직원들이 정체불명의 소리에 시달리는데, 대상이 다 미국. 남중국해와 무역 갈등 속에 양국의 미묘한 긴장 상태는 계속되고, 중국 음파 공격의 진실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2021년 7월 오스트리아 비인의 미국 대사관 직원 20여 명이 음파 공격에 의한 뇌손상을 호소하는데, 또 미국 대사관? 미국 대사관. 다 미국 대사관? 대상이 다 똑같아요. 미국은 CIA 특별 조직까지 결성하며 추적에 나섰지만 아직 해결되진 않았고, 결국 미국인을 향한 음파 공격은 미스터리로 남았다. 그럼 그 미국 대사관들이 있는 건물만 그렇게 공격을 했다는 건가? 지난 5년간 세계 각지에서 이어진 미국을 향한 음파 공격. 과연 누가 음파를 이용해 미국을 공격한 것일까? 네. 음파 공격입니다. 어떤 겁니까? 사실 공격이라고 하면은 꼭 사람한테만 공격이라는 말을 쓴다기보다는 우리 흔히 쉽게 말하면은 공항에서 가장 위험 요소가 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가장 위험 요소가 되는 건 쇳대예요, 쇳대. 셋대? 네, 쇳대가 비행기 엔진 속에 빨려 들어가거나 그렇게 되면은 엔진에 문제가 생기고 폭발이 생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때 사용하는 게 지금 우리가 봤었던 음파 공격하고 비슷한 장비를 이용을 해서 소리를 이용해서 쇳대를 공항에서 벗어나. 음파 공격이라고 정의를 딱 내릴 수 있는 특징이 있을까요?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음파라는 것은 소리가 공기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인데요. 이 소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굉장히 클 때, 그러면 이제 그 소리에 노출된 사람이 어떤 그 공격의 의지를 잃거나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것 같아요. 그때 뭐 적을 공격하거나 하는 의지를 갖기는 좀 어렵겠죠. 사실 이 음파 공격 같은 거는 직접적인 무기가 있어요. 미국에는 엘라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큰 소리를 내면서 이제 시위대라든지 폭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아니면은 전쟁에서 사용이 된다든지 이런 무기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화재 경보기 소리의 몇 배가 되는 소리예요. 시민이 엄청 높고. 요즘에 재난 경보음 같은 거, 그쵸? 문자 오는 거. 네. 그런 그거보다 더 이제 듣기 싫은 하이피치로 이제 크게 나오는데 그럼 그냥 스위치 누르면 진짜 그냥 소리만 빵 나가는 네. 거예요? 그리고 경찰들은 이제 헤드폰을 쓰죠. 보호하려고. 근데 저는 미국이 들은 소리는 정말 미스터리인 것 같은 게, 아까 화면에서 나. 왜냐면 각 나라마다 미국 대사관들만 그건 맞아요. 대상이 다 미국 대사관에 있는 직원분들이라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음파 공격이었을지 두 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해요. 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맞아. 그러게.
미국 대사관뿐만 아니라 그 건물 살짝 뭐 밖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옆 건물까지 뭔가 퍼졌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딱 정확하게 미 대사관에 있는 사람들만 들을 수 있는지 그것도 약간 오히려 미국 대사관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꾸미는 거 아니야? 발상의 전환. 네. 저희 일반인 입장에서 좀 합리적인 의심이기도 하거든요. 과학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떠실까요? 저는 음파 공격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음파 공격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증상들이 있잖아요. 뭐 두통이 있다든지 메스꺼움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청력을 잃는다든지 이런 거는 보통 하나의 그 작용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거든요. 그랬을 때 음파 공격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존박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특이하게 생각해야 될 게 피해자는 미국 대사관이랑 공통점이 있는데 네. 공격자는 나라가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보통은 이런 기술을 개발한 공격자가 있으면 그 공격자가 여러 피해를 입히지. 공격자가 다양하고 피해자가 하나인 거는 사실 약간 일단 합리적인 의심이 일단 먼저 들고요. 아하. 근데 이 쿠바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2016년에 보도된 내용이 있는데요. 당시에 지카 바이러스 맞아요. 기억하시죠? 네네네. 그래서 쿠바에서 이 지카 바이러스가 모기에 의해서 전염되나 봐요. 그래서 곤충을 죽이는 살충제를 2, 3일 간격으로 근처에 그 살충제를 살포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지카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서 살포한 이런 살충제의 성분 중에 일부가 사람의 신경 전달의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 사람이 느끼게 되는 증세가 그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명이라는 네.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으로는 살충제에 의한 부작용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음파 공격은 아니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자, 지금 음파 공격에 대한 의견이 우리 물리학자분들은 1대1로 갈리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화학으로 한번 가볼까요? 저는 교수님 주장에 많이 공감을 합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아까 살충제 이야기를 하면서 네. 어떤 그런 화학적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보통 들을 가치 있는 이야기거든요. 가만히 들어봤는데 공사랑. 그럴 듯했어요. 그럴 법하죠. 왜냐하면 특히 두 번째 사례로 이야기된 게 중국에서도 광저우 얘기가 했었거든요. 네. 광저우도 날씨가 덥고 벌레 같은 거를 단속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소독약이나 살충제를 사용한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꼽히는 곳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북극에 있는 무슨 뭐 연구소에서 뭐가 일어났다라고 하면 살충제 생각 별로 안 하겠죠. 그런 점에서 맞아 떨어지는 점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그 음파 공격 같은 어려운 방법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어떤 뭐 난방 장치라든가 연료를 태우는 그런 취사 장치 그런 것에서 새어나오는 일산화탄소만 해도 이런 정도의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사고라든가 딴 이유 때문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지 않겠는가. 조사해 보니까 쿠바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뭐 사고가 난 사례가 또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로도 있음직한 일이다 네. 싶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데 그렇게 누구는 소리를 들어서 아프고 누구는 맞아. 멀쩡하고 그럴 수가 있나요? 그래, 뭐 새때도 아니고 사람마다? 같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들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보시면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영역대가 딱 어느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청 영역대라고 그러는데 그거보다 낮거나 혹은 높거나 하면은 그 주파수는 다 들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어폰을 끼고 또 도시 소음에 노출이 되고 이러면 이제 청력이 떨어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신생아들은 소리를 아주 낮은 영역까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다가 아기들 항상 조금만 조심조심해도 그렇죠. 잘 되게 깨지 잘 않아요. 들어요. 그게 아이들이 청력이 예민한 거예요. 아, 더 잘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네. 그리고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이제 초저주파, 그러니까 더 낮은 영역대라든지 또 더 높은 영역대도 이제 우리가 뇌파라든지 뇌혈류,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호흡곤란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는 있죠. 소리에 대해서 더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 같이 실험실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예. 네.
자, 안대를 쓰셨으면 첫 번째 실험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음악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음악 플레이 주세요. 음악 내려주세요. 자, 미션 갑니다. 1번 미션 드리겠습니다. 왜요? 이 목소리가 들리는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웃어주세요. 장성규 씨 미션 수행하셨습니다. 뭔데요? 아니 이게 뭐야? 이번 미션 드리겠습니다. 뭘 알기 위한 실험이야? 존 박 씨 미션 수행하셨습니다. 이 목소리가 들리는 사람은 코끼리 코 두 바퀴를 돌아주세요. 마지막 미션 드리겠습니다. 이 목소리가 들리는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애창곡을 불러주세요. 쓰리 포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애국가 부르지 않죠? 서로가 함께 영원히 행복하도록 나 그대 우리 모두. 됐습니다. 이제 안대를 벗고 스피커의 위치를 한번 봐주세요. 내 앞에 있었어? 이거 스피커예요? 안 들렸어. 난 여기 있는 건데 하나도 안 들렸어. 서로가 함께 영원히. 네? 이 목소리가 들리는 사람은 머리 위로 하트를 만들어주세요. 장도연 씨 미션 수행하고 계세요. 진짜로? 들리면 머리로 하트 하라고 하셨어. 존박 씨 들리세요? 저희는 하나도 안 하나도 안 들려요. 들려요. 여기 오기. 제가 들었을 때는 꼭 이게 앞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귀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 맞아. 네, 약간 이어폰 맞아요, 맞아요. 볼륨 작게 듣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런 느낌이에요. 살짝. 진짜 신기하네요. 정말 신기하네요. 되게 특정인한테만 소리를 보낼 수가 있다. 아, 정말 이 정도면은 음파 공격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 아, 직접 실험을 해보니까 네네. 좀 신기했어요. 맞아요. 이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리학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바로 초지향 스피커입니다. 우리가 듣는 소리 중에 굉장히 낮은 진동수의 음은 직진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낮은 음의 소리는 어디서 들리는지를 사실 우리가 알아차기가 어렵거든요. 네. 거꾸로 높은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소리들은 직진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20Hz 정도의 음이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음이거든요. 20Hz 정도면 어떤 정도인 거예요? 20Hz면은 제가 목소리로 낼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아주 낮은 음인데요. 아주 음의 진동수가 높으면 아까 보셨잖아요. 제가 못 듣잖아요. 근데 사람의 목소리는 저도 듣잖아요. 네. 그 아이디어가 아주 높은 진동수의 음을 동시에 들려주는 거예요. 두 소리가 같이 있으면 그게 서로 결합을 해서 다른 형태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지향 스피커에서 발생하는 소리 자체는 아주 높은 음이라서 우리가 듣지 못하지만 그 아주 높은 진동수를 갖고 있는 초음파 2개의 파동을 이용을 해서 소리를 직진하게 만들고요. 거기서 이제 그 소리를 실어서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미국에서 계속 의심을 하는 이유는 이게 실질적으로 그 나라에서 이 공격이 가능을 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으로 그 장비를 찾아내는 것이 아닐까. 분명히 재밌는 가능하기 해석이네요. 때문에 도둑이 재발절이다. 그렇죠. 도둑이 해본 제발 사람이 아는 거죠. 우리가 이미 해봐서 검증이 된 거죠. 우리가 공격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이게 제일 그럴싸한데요? 그죠? 원론적으로 가능은 할 것 같아요. 가능은 할 것 같긴 한데 과연 그거를 그 정도로 개발을 해가지고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정도로 쓰려면 어느 정도의 설비를 얼마나 오랫동안 가동해야 될 것이냐, 얼마나 강력한 거를 가져와가지고 또 그거를 뭐하러 그런 뭐 대사관 직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오랫동안 비추고 있을 것이냐, 그런 면에서 실용성 면에서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품이 많이 든다. 뭐 아무래도 네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아하. 가능하다, 아니다라고 그렇게 딱 나눠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정도의 차이가 또. 거기서는 아마 아닐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특히 저는 왜라는 부분도 궁금해요. 그렇죠. 그게 가장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더라도 왜 그렇죠. 두통과 어지러움 그 정도로